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은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찍었다가 오늘은 30일 기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김승호 회장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찾아뵙다라니까 뭔가 이상한데 오늘 기초사장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초사장학은 제가 사장학개론도 신청하고 기초사장학개론도 신청했는데 우선 사장학개론은 제가 아직 사업자를 낸 게 아니라서 탈락했고 기초사장학도 원래 탈락했었거든요. 처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탈락을 했는데 이 사장학개론까지 내니까 사장학개론 탈락하는 대신에 이제 기초사장학이랑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초사장학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기초사장학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클릭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 100번씩 100일간 이제 중얼거리는 거 30일차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1시 20분부터 입장 시작, 2시부터 강연이 시작이었는데 12시부터 갔거든요. 왜냐면 더 추가적으로 뽑았다 해가지고 전 앉아서 듣고 싶어가지고 12시부터 갔다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스타벅스 1층 스타벅스에서 조금 수다 떨다가 올라갔는데 한 30명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강연을 되게 설레게 기다렸고 들은 강연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인상 깊었던 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강연은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떠다니는 강의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거 알고 또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책 몇 번 읽으시고 뭐 그런 책들 좀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좀 강연 내용에서 조금 새로웠던 거는 퍼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우선 이 사업이 퍼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퍼라는 거를 우선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한 회사가 이 퍼가 10이다 이러면 10년치 순수익을 줘야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 제가 회사를 창업했고 키워서 제 회사의 퍼는 20이다 이러면 제 회사를 누군가에게 매각을 할 때 20년치 순수익을 저한테 줘야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랑 맞먹는다라고 해서 퍼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퍼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런 습관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셨고 이 퍼라는 개념을 되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장의 개념에 대해서 뭐 들으셨을 분도 있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장이다. 저는 최근에 저랑 제가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동업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우선 사회적 기업이 가치가 있다 뜻이 있다 보니까 우선 도와주고 싶다. 그러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지분으로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분은 내 거다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장난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관련해서도 책임을 이 위험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동업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재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죠. 뭐 역사 공부, 지리 공부, 글쓰기 공부 이거 3개는 내 사장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공부다라는 걸 또 강조하셨고 그리고 사실과 의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 또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엄청 유명한 강의 몇 개만 들으면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과 음식 역시나 뭐 슬럼프에 빠지면 운동을 해라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 또한 너무 유명한 얘기라 넘어가겠고요.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 저는 우선 여기에 또 감명을 받은 게 제가 이틀간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틀이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면 슬럼프고 약간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대를 하면은 우선은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투자한 시간, 노력, 제 나름의 노력에 비해서 구독자가 100명을 만들겠다라는 게 우선 30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응당 내가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30명쯤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맞지 않아서 약간 우울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자각할 수 있었던, 좀 반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나 못 박았다 이러면 100일도 못 버티면은 말 어불성설인데, 그 어불성설이 약간 이렇게 오니까 저 또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 우울 타면서 역시 오늘 이 강연 듣기 너무 잘했다. 진짜 확 다시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두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건 우선 돈의 성질 5가지 아시죠? 버는 거, 쓰는 거, 모으는 거, 유지하는 거, 불리는 것은 다 다른 능력이다. 돈의 속성이란 강연이 가장 유명하게 이제 널리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신 원작자가 김승우 회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돈의 교양이라는, 이즈미 마사토 씨가 검색해보니까 썼더라고요. 돈의 교양. 근데 요즘 이게 약간 개정판이 돈이란 무엇인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돈의 교양이라는 책을 살 예정이고, 또 유명도 하고 몇 번 언급도 해주셨는데 절제의 성공학, 이 2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읽어야 될 책들이 점점 쌓이고, 전 돈의 교양은 꼭 사서 읽어봐야겠다. 절제의 성공학은 약간 음식과 성공의 비례 관계를 얘기하고 이제 음식의 절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책인데, 우선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다음 책을 생각하려 합니다. 이게 절판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오늘 기초사장학을 간 이유가 이 질문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끝내고 쉬는 시간 때 제 친구랑 우연찮게 또 아는 친구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 질문 시간이 난 너무 기대된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떤 분이 엄청, 이분의 말이 부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이 돼서 얘기한 건데, 먼저는 A라는 분은 플랜 B를 두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내가 혹시 이걸 실패하면 이걸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자체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저한테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은 플랜 B를 아예 염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플랜 B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이번 주에 면접이거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만약 된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데, 플랜 B를 제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지, 이게 사업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럼 플랜 B를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라는 거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변은, 모든 그런 의견들은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결정은 본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의견만 물어보라고.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저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때요? 저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의견만 물어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맞구나. 그렇게 저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질문들 몇 가지 공유를 드릴게요. 우선 이 질문에서 나온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주변을 믿게 하거나 아니면 그 내가 만든 프레임에 상대방을 갇히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사업 할 수 있다, 그 사업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로 주변을 믿게 하거나 내가 이 사업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다면은,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거는 가장 가능한 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랜차이즈화를 하려면은 가게 하나를 미친 듯이 잘해야 된대요. 그건 뭐 어딜 가든 말씀하실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를 지점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말고 지점으로 더 해봐라. 그리고
여기까지도 잘 됐다. 그러면은 또 하나를 내보라고 합니다. 3개. 3개를 전부 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뭐 직원을 두든 뭐 자기가 하든 뭐 점주를 두든 상관은 없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 형태로 해고 3개까지 잘 됐다.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건 10개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우선 이 3개가 잘 됐다? 이러면 그거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은 스노우폭스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었나? 라는 의문도 전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점주를 모집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주를 모집하러 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점주가 데려오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는 거지 점주를 모셔올 정도면은 그렇게 막 모집합니다 하고 모셔올 정도면 문제가 생겼을 시에 본인 컨트롤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점의 컨트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점주가 돈을 벌게 해주면은 매장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라고 하시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로 더 웃긴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 질문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프랜차이즈를 두세 개?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 지인 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마지막에 엄청 급하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너무 제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이거는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자기 동네로 모집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자기 동네로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사업.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람 아니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는 거를 여러 개 받아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 본인 동네를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약간 심즈 놀이 하듯이. 그런 약간의 꿈이 생겼습니다. 약간의 꿈이 생겼다 이상한데 약간 재밌는 목표인 것 같아요. 자기 동네를 그렇게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꾸밀어서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거. 되게 재밌는 거였고 또 빨리 크는 사업은 빨리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매각할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세요. 얼마에 언제 매각할지 출구 전략을 다 짜고 사업해야 한다. 예를 드신 게 이제 무슨 카스테라도 있잖아요. 이만한 거에 도장 똥똥똥 찍으면서 1, 2년 전에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은 거의 못 본. 물론 TV 프로그램으로 타격을 엄청 입은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뭐 원체 그 안이 부실했다 하면은 언젠간 망할 사업이었고 그게 좀 빨리 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렇게 빨리 확 뜨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는 매각할 생각까지 완전하게 하고 진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소형업종의 펄을 높이려면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수많은 별을 예시를 들었는데 하늘엔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고 이름을 지은 별들은 천문학자가 아닌 이상은 몇 개만 알 거예요. 뭐 무슨 자리 이런 무슨 별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선을 그리면서 무슨 자리가 뭐 카시오페아 자리 그리고 오리온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막 많이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녀 자리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별자리를 그린 게 브랜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 2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지고 정교하게 전문가가 만드는 것과 2번째는 무식하게 우선 사업을 키우고 브랜드를 붙이는 거.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 우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2번째 거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노우폭스가 열린 전략이라고 비밀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스노우폭스가 매장 확장하는 방식은 고밀도 다점포 방식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장이 한 10개가 생길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매장이 한 10개가 생길 때까지는 한 동네에 다 박아버려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스노우폭스는 강남에 있는데요. 스노우폭스를 예시로 들면서 되게 좋은 데서 러브콜이 온대요. 되게 뭐 동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엄청 사람도 많이 살고 이런 데서 러브콜이 오지만 다 거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 받아들여도 우선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이 강남에 지금 강남을 주거지로 하고 있는데 강남에 1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와, 이 회사 맞네? 라고 인식을 박아버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가 쉽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지점이 많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설릉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도 스노우폭스 있고 저기도 스노우폭스 있고 이곳에도 있네? 여기는 뭐야? 되게 많네? 라고 인식을 박아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 라고 한 사장님 분이 고민 상담을 했죠. 이제 직원분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 또한 그런 교육을 받는 회사에 있었어요. 되게 좋은 독서 교육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비전 교육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자기 개발을 권장을 하는 회사에 다녔었고, 저도 그런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요즘 문화가 많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선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전 마음가짐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잘 가르쳐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데 받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저는 이 후자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또한 주변의 동료들 중에 교육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사람도 봤고, 저 또한 바쁘면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적도 있긴 했어요. 이 1시간 빼는 게. 근데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들은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걸 위해서 돈을 회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제로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전체화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사장학이라는 게 다음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에는 사장학개론을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뭐 창업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근데 수업 자체만을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김승우 회장님을 잘 모르신 분들은 수업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새로운 내용이고 알겠지만, 이 영상을 보실 정도로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른 김승우 회장님이 직접 출연한 거를 찾아보셨을 테고, 그럼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거의 듣던 얘기였고, 영상에서 편집돼서 안 나오는 것만 제가 들었던 거였는데, 이거보다 저는 질의응답 시간을 추천을 드려요. 앞으로 2권의 책을 더 쓰신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이 질의응답만 모아서 만든 기초사장학이라는 책을 내신다는데,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 제가 어제 그제 약간의 슬럼프랄까? 뭔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현타가 왔을 때,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이 날이 굉장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30일차, 원래 32일차 됐어야 되는데 이틀을 뺐죠. 제가 빼먹었죠. 근데 김승우 회장님도 이틀 빼먹으셨어요. 이틀 빼먹었습니다. 생각의 비밀에서 보면 102일째였다고 합니다. 그런 듯이 다시금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저는 가져야 되는구나. 제 성향상 그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고, 이런 강연이나 제 자신을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월마다 1회 정도는 꾸준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최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이번 100번씩 100일간 중얼거리는 거는
우선 유튜브 구독자 100명.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랑 두 번째는 세바시에서 강연하기. 솔직히 두 번째는 2019년 목표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 더 생겨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세상에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저만의 목표라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20일차에는 약간 1분 다큐멘터리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일상을 담기도 하고 할 말도 떨어지고 Q&A 북도 뭔가 주저리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바꿨으니까 저만의 재밌는 방식으로 바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세요를 말해야 구독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